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의 소식이 금융권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죠. 바로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나선 인물, 바로 제롬 파월이죠. 늘 그의 입에 모든 금융권은 촉을 세우고 온통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타이탄의 분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권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키워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킹달러의 시대는 여전히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중이고, 이런 거침없는 질주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전쟁에서 단연 절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중국을 코너로 몰아넣는 와중에 있는 이 공격적인 스탠스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증언에 나선 파월은 예상 그대로 긴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그냥 못을 박아 버렸던 건데, 이건 뭐 이미 굳게 벽에 박혀 있는 못질과 비슷한 거라 더 이상 뭐 어떻게 했던 그 금리 변동성이라는 대못을 빼려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죠. 일단 파월은 인플레이션 2%대 목표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가드를 바짝 올리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는 상대를 링 위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상대하겠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일종의 강박관념 같아요. 강박관념. 이놈의 인플레이션 2%선,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뭐 안 잡히면 절대로 기준금리 긴축 분위기라는 링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비장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하된다는 말을 작년 상반기 말미즈음에서부터 들었는데, 거의 뭐 한국 분위기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무슨 새천년 밀레니엄 오는 것처럼 2024년 전격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부동산에 엄청난 펌프질을 해댔는데, 지금 3월이야 3월. 꽃피고 새우는 그냥 온 사방 정주영이 말한 산에서 오는 새가 겨울을 깨뜨리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죠. 제발 좀 금리 인하되는 것 좀 보여주라. 그래야 집값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신기루 같은 이런 기대감이 이제 뭐 거의 흙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는 걸 굳이 뭐 파월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과 디커플링, 금리 궤도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었죠. 미국은 5.5, 한국은 3.5.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는 얘기죠. 9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한국은행이 꾹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표는 디커플링인데 기존은 커플링. 미국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움직였다가 뭐 사달이 날 거 분명하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뭐 금리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뭐 꽝 터질 거고,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이 1년 새 50% 증가, 특히 자영업자들 못 갚는 대출 비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 아찔하죠. 빚을 치울 수 있는 생산성이 그만큼 내수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 빚 폭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 개인은 뭐 집값 떨어지니까 주담대 갚을 여력도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시중은행은 개인, 자영업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야죠. 톤수가 장난이 아닌 PF 부실까지 떠안게 되면 그냥 은행은 비상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부동산 PF, 금리 인상 버튼 한국은행이 누르는 순간 뭐 이 부분도 와르르 무너질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마주하고 있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미국이 서둘러 금리 변동이라는 궤적을 보여줘야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데, 오늘 새벽 파월은 이런 입장을 더 공고히 확인을 해준 것이라 말할 수 있죠. 파월은 물가 안정이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일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옥수수, 나달갱이 뭐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먹어치우듯이 와자작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삼켜버린 건데, 일단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다시 기준금리를 선택의 여지 없이 인상해야 하는 폭풍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기조로 꾹 눌러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최근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엄청난 강세로 돌진을 하는 세계 경기 지표가 뭐 꼬로박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까마귀 무리들 우는데 백노야 가지 말아야.
혼자 유독 경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파월도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건 이런 지표들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긴축으로 통화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경기가 좋으니까 개인들 실질 소득도 뭐 단단해지고 당연히 소비가 늘 수밖에 없죠. 공급이 쏟아져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우려할 만큼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파월은 그냥 마이웨이를 갈 것 같고 미국 증시야 뭐 일희일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상 수순에서 나온 발언으로 귀에 꽂아놓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무슨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가? 언제까지 미국 금리만 쳐다봐야 합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뭐 디커플링일 수밖에 없고 미국 5.5, 한국 3.5 그냥 이 수치 올해까지 절대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 움직이면 국내 부동산 전반의 문제가 와르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아니 뭐 청소를 하는 거 버리는 거잖아. 근데 잡동사니를 한 곳에 몰아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청소 아니거든. 그냥 쓰레기 쌓아두는 거죠. 지금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국내 산재한 부동산 문제가 제대로 치워지질 않고 있어요. 그냥 한 곳으로 몰아넣은 거지. 그러다가 누가 와서 그렇게 몰아넣은 잡동사니 가득한 문을 확 열어버리면 와르르 쏟아지죠.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모든 문제를 다 때려 넣은 상태. 부채 문제, 부동산 PF, 미분양, 금융권 리스크, 영끌 등등등등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그냥 벽장 한 곳에 짱박아 넣어둔 건데 이거 지금 미국만 바라보면서 기조적인 커플링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국내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니까 이참에 부양을 위해서 금리 뭐 드립다 내려보자 라고 문을 여는 순간 와르르 한 곳에 처박아 놓은 문제가 쏟아질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위기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터지는 위기가 어디 있다는 말이야? 뭐 괜시리 짜증내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뭐 몸에 병이 걸리는 게 초기에 딱 내 증상은 이런 증상이다 라고 나타납니까? 그냥 시름시름 이상하게 한 곳으로 몰리는 듯한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지. 경제도 마찬가지죠. IMF 터질 때 전날까지 위기라는 말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 근데 다음날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지. 비실거리기 시작하는 몸이 완연한 병색을 드러내듯이 한 곳에 몰린 위기는 한 방에 그냥 모든 영역에 빨간 지표들을 그냥 폭탄이 되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위기가 한 곳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의 후손은 원래 몰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지 무슨 뭐 빵집 이름도 몰빵으로 짓는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재료만 한 곳에 몰아넣었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 특히 부동산 쪽만 봐도 몰빵이 대세였잖아요. 영끌로 대표되는 어마무시한 자금, 소방호수처럼 땡겨서 끌어왔던 자금들 지금 뭐 거의 집값 나락가기 시작하면서 계좌에 꽂힌 시한폭탄들이 뭐 째깍거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 뭐 개무시하고 있죠. 동탄에서 뭐 지금 터졌다고 호들갑들을 떨고 있잖아요. 이달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말에 수서 동탄간 GTX가 개통이 됩니다. 낙수 효과. 그러니까 이런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 곳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뿜뿜. 실제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102제곱이 역대 최고가 22억을 찍었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지난해 9월 거래된 금액이 21억이야. 아니 역대 경신 최고가라며. 근데 1억 정도 갭이 벌어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그리고 이 거래가 뭐 서울 웬만한 주요 지역 아파트보다 비싸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아니 동탄이 서울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뛰어넘는다? 이 샘플링을 해보면 마레프, 마폴레미아 프루지오 21억에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가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동탄 롯데캐슬만 이렇게 살짝 신고가를 치는 거래가 나왔을 뿐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A가 개통이 되는 이른바 수혜지역이라는 곳들은 오히려 집값이 역주행하고 있어요. 시범다운 삼성레미안 2억 하락, 동탄 금강 펜테리움 4천 하락, 동탄 예당마을 롯데캐슬 2천 하락 등등. 그리고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들 대부분 1억 5천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 대부분 동탄역 주변 아파트들 그리 뭐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호재 터진다고 썰을 쫙 풀었던 당시 선수들이 아파트값 쭉 끌어올리고 빠진 것이죠. 그러니 막상 교통호재 실현이 돼도 맹숭맹숭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이번에 서울 마레프를 능가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거래는 등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런 교통호재 물고 있으면 불꽃놀이
터트리려는 움직임 있을 때가 많죠. 일단 가격 쏘아 올려라. 교통호재 터지니 신고가 터지지? 이런 식으로 주변 시세 쭉 끌어올리려는 아주 그냥 신박할 정도의 타이밍으로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한국 부동산 체질 자체가 몰빵이라는 얘기입니다. 몰빵. 그냥 한 곳에 꽂히면 사정없이 융단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산업호재, 교통호재에 물고 있으면 해당 아파트들은 아주 공격적인 날을 세우고 이런 거래들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 뭐 등기 치나 안 치나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가격 띄우기 시작하면 다시 동탄은 끊임없는 정말 영양가 없는 가격 전쟁으로 들어가게 될 판인데, 가뜩이나 반도체 호황 썩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수요가 그렇게 불일 듯 붙지 않을 겁니다. 동탄은 이미 올랐던 궤적,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호재가 있다 해서 더 오를 수 있는 여유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제 부동산 전체 판도는 주택 공급이 감소가 돼도 살 사람,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 집을 못 파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공급 감소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거 시대를 오판하고 있는 관점이죠.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수요 미충족으로 집값이 뭐 들썩인다는 건데, 이거 뭐 부동산 뜨거웠을 때나 뭐 해당되는 얘기죠. 지금 매입 수요는 고분양가 감당이 기본적으로 안 돼.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리고 인구 구조도 급격하게 1인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DNA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 아무리 공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도 집값이 다시 들썩거릴 이유가 없는 게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동탄 같은 신도시에서 2, 3년 전의 호재를 떠올리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관점이 될 수가 있다. 자칫 동탄 아파트 곡소리 터질 가능성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파울은 마이웨이를 갈 거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틀어버리는 역주행 피봇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고심은 커질 거고, 국내 부동산 모든 악재가 한 곳에 몰린 게 특징인데, 신도시 하나를 띄운다는들, 이건 뭐 이미 상승물이 녹아 들어가서 치고 빠진 곳인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래 샘플들 아닌가요?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